지난해 이맘때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코로나 상황 그리고 팬데믹 1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KBS 재난방송센터 김용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 잠깐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자, 최근 며칠 새 마찬가지로 가족 간 감염 그리고 소모임 이런 비슷한 이유로 해서 확진자 숫자 규모가 이 정도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감염의 고리를 좀 끊어야 확진자 수가 줄어들 텐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동구 고등학교 축구 동아리 모임에서 16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안성시 축산물 공판장에서는 누적 77명까지 지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일가족 확진자도 8명이 있고요. 광주 서구 콜센터의 경우에도 이미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 118명까지 숫자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염 숫자들을 줄이지 않을 경우에는 300~400명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콜센터 처음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막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요즘 하도 자주 발생하니까 이제 일상적인 집단 감염원이 지금 돼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 뉴스가 계속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던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에는 사실 백신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어제 20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좀 국내 감염자가 9명입니다. 이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단순 접촉을 통해서 확진이 됐으려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났어요. 네. 이게 뭐냐면 국내 감염자 9명 가운데 지금 경기 광주시 식품회사 그리고 경기 김포시 일가족 등등에서 5개 집단 감염 고리하고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 고리를 통해서 더 또 확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단순히 그 감염자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내 안에서도 집단 감염의 고리와 연결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건 이제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 잠깐만 짚어보게 되면 지금 접종 11일째인데 신규로 6만 4천 명 정도 신규로 접종을 해서요. 누적으로 38만여 명이 접종을 한 상태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 만약에 새치기를 해서 백신 접종을 한다 그럼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계속 그 백신 접종을 했는데 왜 오늘부터인 거죠? 미리 안 하고?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동두천시 요양병원에서 접종 대상이 아닌 이사장 가족들이 접종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그랬죠. 비난 여론이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이걸 처벌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을 계속 맞게 되는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 이걸 금지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넣어서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지 지금 1년 지금 그 상황인데 작년에 3월 11일에 이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의학계에서는 이미 팬데믹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WHO가 발표는 좀 늦었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었죠? 계속 미뤘었죠. 지금 팬데믹 이미 수준이 올랐는데 왜 발표 안 하냐 이런 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먼저 선언됐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누적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10,000명대였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10만 명을 넘어서니까 야 이래도 팬데믹 발표를 안 할 거냐 이렇게 미루다가 지난해 또 요맘때죠. 3월 11일에 15만 명 선까지 이제 돌파를 하니까 그때 돼서 이제 WHO가 팬데믹 선언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게 팬데믹이라는 게 한 2개 대륙 이상으로 감염병이 퍼지고 그게 모든 인류에게 좀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언하는 건데 당시 좀 이미 늦은 발표라고 질타가 좀 많았었습니다. 1년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제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결국에는 백신 접종해서 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그때쯤 돼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단 면역하면은 보통 70% 전체 인구의 70% 정도를 백신을 맞췄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 11월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달성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서 세계적인 경기 회복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방역뿐 아니라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도 중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신을 토대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경제의 V자 반등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혹독한 3차 유행의 겨울을 견디며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둑이 봄바람과 함께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면은 이제 빨리 맞는 국가들이 있을 테고 해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보는 일 좀 쉽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백신 여권 발행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WHO가 백신 여권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WHO 긴급 대응 팀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평한 기반에서 접종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백신 접종의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이 여건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백신 접종을 받아서 백신 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감염시키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백신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백신을 개발한 국가, 미국에서는 외국에 수출도 못하게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가 더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백신을 지금 못 맞고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백신 여권 상황은 어떻고 백신 여권 말고라도 좀 나라 좀 코로나가 안정된 상황이면 다른 나라에 쉽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혹시 모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백신 여권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한번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 브리핑 중간에 이제 아직까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좀 선긋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백신 여권까지는 아니어도 여행이라도 조금 갈 수 있게끔 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요즘에 트래블 버블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 가서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좀 해외 여행지를 비교적 수월하게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그 비교적 방역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국가하고 협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적정한 방역 수준, 우수한 방역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 정부 사이에서도 의견 좀 분분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 국토부가 방역 우수 국가를 선정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언제 이게 개시될지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제 백신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만 마냥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백신 접종 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팬데믹 1년 이 시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뭐 제가 그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 그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정기석 교수의 얘기를 좀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우선 정부가 지금 3,400명대의 지금 정체된 국내 확진자 수를 최대한 누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3차 유행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3,400명대가 계속해서 기저점이 되면은 자칫 여기서 4차 유행으로 폭증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환자 수가 또 급증하게 되면 지금 다른 나라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의 이 3,400명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니라 더 최대한 누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를 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